네, 안녕하세요. 쌤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1에서 배운 다항식과 관련된 보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활용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보관법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데이터 값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을 추정하는 방법이에요.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을 추정한다.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값이 관측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데이터 값을 예를 들어서 자, 1일 때 10, 자, 3일 때 5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두 개의 저희가 데이터 값을 알아요. 이럴 때 만약에 x가 2라면 이 데이터 값은 얼마로 추정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자, 알고 있는 데이터 값이 두 개예요. 자, 그러면 그 중간 값들은 어떻게 추정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두 개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값들은 이 직선 위에 있는 접들로 대응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2라는 값은 1과 3의 딱 중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값도 10과 50의 딱 중간인 30 정도로 추정하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값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을 추정하는 게 바로 보관법이고요. 자, 점이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두 개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 값을 추정을 해요. 자, 만약에 점이 세 개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자, 물론 저희가 이 세 개일 때 얘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이 가운데 값이 굉장히 급변하는 값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추정하는 것보다는 점 세 개가 주어진다면 조금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래서 이 세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 곡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렇죠. 2차식으로 만들어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점 3개를 지나는 식을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이 3차식이나 4차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 점을 지나는 3차나 4차식은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고정되지가 않아요. 자, 이따 예시를 들어 드리겠지만 이 세 점을 지나는 2차식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그 점을 지나는 2차식으로 추정을 해서 보관법을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점이 4개를 지나요. 그러면 이 4개의 점을 지나는 3차식이 유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이 3개면 2차, 점이 4개면 3차, 점이 만약에 n개면 그렇죠. n-1차 다항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그 다항식이 유일하게 결정이 돼요. 이러한 방법을 저희가 다항식 보관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2차 다항식 보관법까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점이 2개 주어진 경우에요. 자, 저희가 어떤 데이터 값들이 자, 2일 때 1, 10일 때 7이라는 데이터 값이 주어졌어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중간에 있는 7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 데이터 값을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좀 이해하기 좋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2일 때 데이터 값이 1이고요. 10일 때 데이터 값이 7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간 값들은 그렇죠. 점이 2개 있는 경우에는 직선으로 연결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2개에 있는 값을 연결해서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서 보관법을 사용할 거고 얘를 1차식이니까 1차 보관법 또는 선형 보관법, 직선 보관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아까는 저희가 중점이었는데 이제 중점이 아닌 7이라는 점에서의 이 보관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어떻게 구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찾아보시면 자, y는 자, 우선 저희가 기울기 찾으실 수 있죠. 자, 그럼 기울기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해서 기울기 찾으시고요. 그리고 2,1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직선의 방정식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찾으시고 자, 여기가 8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4분의 3. 자, 전개할 필요 없이 바로 x에 7 대입하시면 7에 대응하는 함수값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 대입하시니까 4분의 3 곱하기 5 더하기 1. 그러면 4분의 19가 되겠네요. 4분의 19.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찾고 그 중간값을 대입하시면 7에서에 대응하는 값은 4분의 19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식을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런 식이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신다면 그렇죠. 얘가 어쨌든 2점을 지나는 1차식이니까 저희가 1차식을 그냥 ax 플러스 b다 라고 놓고 연립방정식 푸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저희가 2,2를 지나니까 2를 넣으면 1을 지난다. 그리고 10,7을 지나니까 10을 넣으면 7을 지난다. 하시고 이 연립방정식을 푸시는 거죠. 자, 간단하게 식을 드렸기 때문에 자, 밑에 식에서 위에 식 빼시면 뭐 이렇게. 자, 그러면 a가 4분의 3이 나오실 거고 이 a를 집어 넣으시면 b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a에다가 4분의 3을 넣으시면 b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리고 x에 7 다시 넣으시면 4분의 21 빼기 4분의 2니까 4분의 19다. 라고 해서 아까와 같은 결과 나오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직선을 한번 찾아봤고요. 사실 7이라는 값만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이 직선의 방정식 전부를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혹시 바로 생각이 나셨을 수도 있는데 비례식 사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저희가 이 점 두 개를 보시면 실제로 x값이 8만큼 증가했을 때 y값이 6만큼 증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7이라는 점에서 원하니까 7이라는 점은 지금 2를 기준으로 보면 5칸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칸 증가한다면 이 y값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이 값을 찾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 자, 비례식 사용하시면 8대 6은 5대 k다. 그러면 8k는 30이니까 k는 8분의 30. 약분하시면 4분의 15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 k가 아까 4분의 15니까 자, 이만큼이 4분의 15인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4분의 15를 더해주시면 아까 찾는 4분의 19구나 라는 것들을 찾으실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1차 보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2차 보관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2차 보관법은 그렇죠. 점 3개가 주어진 경우예요. 그래서 데이터 값 3개를 한번 제가 임의로 더 볼게요. 자, 1,3 3,2, 자, 6,7이라고 더 볼게요. 자, 생각하시기 조금 수월하시게 자, 우선 그래프를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 자, 1에서 값이 3이고요. 3에서 값이 2고요. 자, 6에서 값이 7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 점을 연결하는 2차식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점을 지나는 2차식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그 중간에 있는 값들은 대입해서 저희가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게 2차 보관법이죠. 자, 그러면 이 2차식 어떻게 찾으실까요? 그렇죠. 가장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2차식이니까 그 2차식을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리고 세 점을 지나니까 세 점을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x에다 1을 넣으면 3을 지난다. 자, x에다가 3을 넣으면 2를 지난다. 마지막으로 6,7이니까 6을 넣으면 7을 지난다. 하고 연립하시는 거예요. 자, 계산이 간단하진 않는데 이제 시작 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이제 문자 하나를 소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시면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자, 비슷하게 세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시면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을 두 개를 연립하시면 A랑 B 값이 나오실 거고 이 A, B를 이런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시면
그렇죠. 또 C가 나오면서 이 원하는 A, B, C를 다 구하고 원하는 2차 방정식을 찾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숫자가 예쁘게끔 조절을 해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만 봐도 제가 그냥 아무 숫자는 3개를 적었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도 간단하게 풀리진 않아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A라는 값이 30분의 13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A를 다시 대입해서 B를 구하고 C를 구하는 것 자체가 간단하진 않죠.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 데이터 값들은 훨씬 더 더러운 수치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시면 좋냐면 뉴턴의 다항식 보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2차식이라고 하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미지수 3개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2차를 놓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놓지 마시고 이 2차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상수 A1. 자, 그리고 이 X축에 있는 1, 3을 이용해서 자, A2의 X-1 그리고 A3의 X-1, X-3 이런 식으로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점 3개를 여기에 대입하시면 A1, A2, A3가 구해지면서 2차식이 나올 텐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 3개를 지나는 2차식은 유일하거든요. 즉, 이런 방법으로 구한 2차식이 바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그 2차식과 일치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차식을 왜 설정하고 무엇이 좋냐면 자, 저희가 실제로 점을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1,3을 지난다고 했어요. 자, 근데 x에다 1을 넣는 순간 그렇죠. x에다 1을 넣으시면 실제로 이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0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1, 대입하시면 그냥 a1은 3이다 라고 미지수 하나가 해결이 쉽게 돼버리죠. 자, 비슷하게 두 번째 3,2를 대입을 하시면 자, 3을 넣으시면 이 세 번째 식이 또 0이 되거든요. 그래서 3을 넣으시면 a1 더하기 2a2는 2다 라고 해결이 돼요. 그래서 A1에다가 3을 넣으시면 A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계산이 조금 어쩔 수 없이 복잡해지는데 자, 6,7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1 더하기 6을 넣으니까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세 번째에다가 6을 넣으면 5 곱하기 3이니까 15A3는 7이다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A1에다가 3을 넣고 A2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면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니까 15A3가 2분의 13이다. 즉 A3가 30분의 13이다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처음 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Y는 3 빼기 2분의 1의 x-1 그 다음에 더하기 30분의 13의 x-1, x-3이다라는 2차식이 완성이 되겠죠. 되셨나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 2차 함수를 꼭 저희가 익숙한 이렇게 보기 좋은 형태로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저희가 만약에 중간에 원하는 값이 뭐 5에서의 값을 원했다 라고 한다면 이 식에다가 바로 x는 5 대입하셔서 원하는 값 구하시면 되거든요. 되셨나요? 자, 저희가 꼭 이 뉴턴의 다항식 보관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운 이 연립방정식만을 활용하셔도 이 2차 보관법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뉴턴의 다항식 보관법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 보관법은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지만 선생님 오늘 건축 설계 분야에 있어서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이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관한 자료를 보시면 자, 이 공사비와 그 종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설계비를 받아야 되는지 그 퍼센트가 이렇게 표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16조 내용을 보시면 이 공사비가 그 중간에 있는 경우는 직선 보관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수학을 잘 모른다면 이 주어진 이 공식에 하나하나 그냥 대입을 해서 그냥 원하는 수치를 구해내겠죠. 자, 그런데 그냥 직선 보관법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이런 공식을 보실 필요도 없어요. 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아까 그 표예요. 아까 그 표이고 제가 그냥 아까 2종의 중급이다라고 놓고 공사비를 17억이다 라고 더 볼게요. 17억. 자, 그러면 17억은 여기 10억과 20억 사이에 있으니까 이 두 개 데이터 사이에서 직선 보관법을 사용하셔야겠죠. 자, 그림으로 또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10억과 20억일 때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자, 10억이면 이때 4.91%를 받으라고 했고, 자, 20억이면 4.52%의 값을 받으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저희는 이 중간에 17억이 궁금하죠. 자, 그러면 그 중간은 직선 보관법을 사용해서 직선으로 연결하고 데이터를 추정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이 17억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물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비례식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희가 보니까 10억만큼 공사비가 증가를 하면 그 퍼센트는 이 차이가 얼마만큼인가요? 0.39%만큼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저희는 17억이니까 7억만큼 증가를 한다면 공사비는 얼마만큼 떨어질지 이 수치를 계산하고 싶으신 거죠. 자, 여기서 10대 0.39는 7대 K다라는 비례식을 뭐 세우셔서 푸셔도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가로 같은 경우에는 10대 7의 비율로 줄어들었거든요. 10분의 7. 그러면 이 세로 같은 경우에도 10대 7이라는 비율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K 같은 경우에는 0.39에 10분의 7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이거 계산해 주시면 K 값이 계산되실 거예요. 되셨나요? 0.039 곱하기 7 계산하시면 되겠죠. 0.273. 그래서 K가 0.273이니까 저희가 원하는 이 17억에서의 계산은 4.91에서 그렇죠. 0.273만큼을 빼주면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17억에서의 가요율 비율은 4.91 빼기 0.273이다. 계산하시면 4.637%가 계산되실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다양한 분야와 보관법을 같이 검색하시면 그 예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관법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 관련된 분야로의 예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깊은 탐구를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자,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보관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보관법, 뭐 스플라인 보관법이라든지 다양한 보관법과 관련해서 조사를 좀 더 해보셔도 좋고 또는 이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렬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 있다가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 가서 현형대수학 같은 과목에서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 간단한 행렬의 개념과 그 계산법에 관해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자, 이런 내용을 매번 계산하기는 어려우니까 엑셀들을 이용해서 이제 표로 만들어 놓고 간단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셀이나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다룰 수 있는 학생들은 얘를 함수식으로 이용해서 컴퓨터에 적용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보관법과 관련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